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정원박람회 여름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강진에서 고려 후기 청자 가마와 기와 건물지가 처음으로 발굴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방이 새하얀 얼음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나무와 풀에는 눈과 성애가 두껍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생태를 재현해 놓은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 빙하정원 얼음동굴의 모습입니다.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툰드라 기후는 겨울과 여름 평균 기온이 각각 영하 3도, 10도 아래인 경우를 말합니다. 영하 17도인 이곳 빙하정원은 남극과 북극의 기온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식생도 재현해 놓았습니다. 비 오는 꿉꿉한 바깥 공기를 마시다 빙하정원이 선사하는 혹한의 추위에 압도당한 관람객들은 고통스럽고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색 정원을 한껏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이뤄진 국가정원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은 비가 오거나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정원만큼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함께 날씨와 기온에 따라 15m의 인공 폭포가 운영됩니다. 여행 왔는데 비 와서 아쉽긴 했는데 식물원 갔다가 또 밖에도 보니까 더 감성적인 것 같고 좋았어요.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 노을 정원. 개울에 발을 담그며 쉴 수 있는 개울길 정원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름 휴가를 계곡이나 바다만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원으로 오시면 최고의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름철을 맞아 경관정원을 여름꽃으로 교체하고 각 정원들의 바닥 분수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면 닿을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녘 최북단의 도라산역. 마음껏 달릴 수 없는 철길 앞에 서면 분단의 아픔이 절로 느껴집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을 잇는 도라산역에서 학생들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질적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우리가 더 교류를 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됐던 독서 토론학교 대신 올해 새로 시작된 민주시민토론학교에 참가한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80명. 교사들과 함께 나흘에 걸쳐 통일교육원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을 돌며 갈라진 남북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둘러보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현장에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의식을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국내 일정을 마친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은 오는 7월 독일 베를린 장벽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 등 세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사당리시포 고려청자 요지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청자 가마와 청자 폐기장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가마 상태는 매우 양호했고 현장에선 비취색을 띠고 있는 청자 접시 등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무너진 천장 안으로 보이는 50cm 깊이의 가마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마 인근에선 청자 생산 과정을 감독하던 기와 건물지 4동도 확인됐습니다. 고려시대에 청자 가마터 주변에 넣었다는 것은 고려시대의 국가 산업단지로서 주력 산업으로서 이 청자 요지를 운영했다는 것. 기와 건물지 확인은 강진 고려청자 생산 운영 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발굴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조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고려청자의 어떤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고려청자 요지의 체계적 정비와 보존을 목표로 강진군은 2019년부터 발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차례 조사가 완료됐고 이번이 5번째 발굴 조사입니다. 강진군은 2028년까지 가마터 발굴 조사를 비롯한 고려청자 요지 주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신북항입니다. 18kg 중량의 중형 드론이 긴급 의약품이 담긴 택배를 싣고 장공으로 이륙합니다. 이 드론은 실시간 위치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18km 떨어진 섬 궤도로 안전하게 긴급 의약품 택배를 배송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물류 배송 취약지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환형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드론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개도, 금오도, 송도 등 4곳의 물류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택배 해상 배송 거리가 30km이고 적재 중량은 8kg 수준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통해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3년 내로 최대 거리 90km, 최대 중량 150km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여수에서 가장 먼 섬인 거문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드론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내년부터 상용화되면 드론 모빌리티 영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도심 교통, 항공, 항로 개발 등 드론 산업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드론 자유화 구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 분야에서부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관광 투어리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도심교통, 항공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365개 섬을 품고 있는 여수시. 육지와 섬을 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하는 드론 택배가 드론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골자로 새로운 지방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정원 박람회 이후를 대비해 박람회 사후 활용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정부 시책은 환경부의 명품하천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동천을 개발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하천인 동천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떠한 염원이라든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요. 여자만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서해 가로림만, 동해 영일만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재부 예타 신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 가로림만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을 넘기고 있고 기재부가 다음 달 가로림만 방문 의사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만은 가로림만, 영일만과는 달리 인프라와 방문객 등 경제성 분석에 긍정적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해 드립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현안 과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마늘 수확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신안군의 한 마늘밭입니다. 90대와 80대의 노인들이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미처 수확하지 못한 마늘밭에 일손 돕기 인력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과 목원동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마늘을 뽑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미래원 일손이나마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신안군과 목포시가 이렇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땀 흘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도농 상생 교류 협력 차원에서 실시하는 농촌 일손 돕기로 지금까지 목포시 10개 동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손 돕기로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것도 언제 캘지 몰라 이 놔두면. 너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포시는 시군 통합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고 신안군 14개 읍면과 목포시 23개 동이 자매 결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분과에 접근해서 목포와 신안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신안군 농촌 일손 돕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민들끼리 소통과 통합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